안녕하세요. 미래책방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이 미래책방인 만큼 여러분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골라서 그야말로 핵심을 제가 알갱이를 고갱이를 간추려 드리는데요. 오늘은 작년에도 했던 책이에요.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의 최신 버전인 트렌드 코리아 2024. 그래서 미래는 정말 김남도 교수의 말대로 될까? 그리고 그래서 항상 제 유튜브가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듯이 저자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리고 10개 10대 키워드로 그러니까 제가 뽑은 게 아니고 김남도 교수가 뽑은, 그러니까 그 키워드를 제가 약간 부속 보완 설명하는, 그리고 저의 의견을 다는, 그리고 종합적인 평가, 이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김남도 교수는 이제 1960년생이고 62년생이잖아요. 그 서울의 마포고등학교, 그 당시 60년대, 그러니까 80년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마포는 학군이 굉장히 좋았어요. 마포고등학교, 경성고등학교, 광성고등학교, 순문고. 그러다가 이제 강남으로 완전히 넘어갔다가 다시 요즘 좋아지고 있는데, 하여튼 마포고등학교 출신인 걸 알고 있고요.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죠. 그리고 본인이 책에도 밝혔듯이 직업은 교수, 서울대 교수, 트렌드 연구자, 소비자학이니까, 그리고 컨설턴트, 아마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턴트겠죠. 그다음에 작가,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어서 저도 유튜브를 가끔씩 봐요. 근데 이분이 사실 트렌드 코리아 2024를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주식이든지 뭐 비트코인이든지 투자에 도움이 되려는 어떤 그 이제 뭐랄까 흐름을 캐치하려고 읽는데, 사실 그분이 조금 약한 것 같은데,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제가 보니까 김난도 교수가 그 이제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 이런 분들을 많이 초빙을 해서 그 경제 경영 재테크 쪽을 그쪽에 조금 보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딱 이분은요, 최고의 신조어 제조기예요. 예, 그분이 만들면 뭐 그죠, 평균 실종 뭐 이런 개념, 예, 그냥 그야말로 전 국민의 히트가 됩니다. 그런 지 한 15년쯤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뭐 이제 저 언택트란 말도 이분이 만드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분을 최고의 신조어 제조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그렇죠. 이분의 감각을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반영, 주식시장의 선반영처럼 미래의 선반영이 돼서, 아니, 그러니까 올해의 선반영이 돼서 내년에 어떤 경제적 활동과 선택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트렌드 코리아를 한 번도 빠놓지 않고 보고 있는데, 어, 이 책을 읽을 땐 그래요. 내가 이제 항상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2023년 말에 읽을 거 아니에요. 작년도 책도 그 2022년도 말에, 정말 그렇게 흘러갈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미래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 2021년 생각해 보시면은, 예, 항상 장밋빛 전망으로 좀 전반적으로 일관하는 편인데, 작년에도 레빗 점프로 예언하셨잖아요. 토끼가 뛴다. 토끼였으니까. 검은 토끼. 근데 토끼가 정말 뛰었나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 전 세계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가 토끼가 과연 점프를 했나? 의심이 되죠. 예. 이번에도 내년에는 이제 용의 해잖아요. 그래서 용은 승천, 그렇죠? 예, 특히 청룡이 승천할 해로 예측을 하고, 이 책에도 전반적으로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지금 현재 흘러가는 구도로는 대만 선거가 결코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나온다? 그거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크로 변수를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은 이 책과 함께 지정학, 피터 자이안의 책을 읽으면서, 그쵸? 예, 그리고 재테크는 실전 관련된 책이니까 책을 읽으면서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절반 이상은 맞추시는 것 같아요. 책을 한마디로 줄이면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정말인데 이게 이분은 정말 말을 잘 만들잖아요. 분초사회다. 그쵸? 지금은 진짜 남한테 쓰는 시간 1분도 아까운 거고 1초도 아까운 거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많은 유튜브 사용자들이 이제 인내심이 바닥에 나서 한 5초? 1분도 안 보시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고,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간 1분 1초가 아까운, 그죠? 예,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 사람의 시간을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데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 시간을 뭐 2시간 심지어 뭐 12편짜리 시리즈면 뭐 12시간을 잡아먹을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쉽게 말하면 잡붙들어 맬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분초 사회가 그죠? 내년도 한국 사회의 키워드가 될지 평균 실종의 사회가 그쵸 양극화되는 사회를 달리 표현한 거긴 하지만 했다면 우리는 진짜 더 이상 그쵸 예, 시간을 시간 단위로 쓰지 않고 분초 단위로 쓰는 그런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게 한국인들의 빨리빨리는 쉽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두 번째가 호모 프롬프트입니다. 이게 AI 챗GPT가 이제 반영된 거예요. 그죠? 예. 프롬프트의 앞에 서 있는 호모 거기에 어떤 질문과 어떤 사진과 어떤 이제 파일도 이제는 엑셀 파일도 만들어서 올리면 요약해주고 그죠? 그걸 중요한 걸 뽑아주는 그런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왔으니까. 예, 그래 호모 프롬프트의 세상이 온 거라는 건 저도 예상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분초사회보다 이게 먼저일 수도 있겠는데 2023년에도 이미 호모 프롬프트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제 트렌드 2024가 2023년까지는 전혀 없단 모든 새로운 것이 10개가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과거와 미래는 연장돼와 현재 서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죠? 다만 이제 정도가 심해지거나 줄어들거나 쇠락이냐 아니면 부흥이냐 그 차이일 뿐이죠. 근데 호모 프롬프트는 제가 볼도 얘는 더욱더 커질 거고요. 저는 호모 프롬프트라는 말에 프롬프트에다가 그쵸 앞에 있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프롬프트에 입력을 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건 유료 버전이 될 텐데 챗GPT 터보 버전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이 그동안 했던 모든 인터뷰나 기사 발언 그쵸 예, 그리고 연설 이런 거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일단 워렌 버핏 그쵸 워렌 버핏는 아니죠 워렌 버핏 저 챗GPT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워렌 버핏처럼 챗GPT가 그쵸 예, 매일 순간순간마다 더 조언을 해줄 수 있겠죠. 영어 선생님도 가능하고요. 수학 선생님도 가능할 것 같아요. 현우진 강사가 그쵸 했던 모든 저것들을 근데 그러면 뭐 수학 문제를 챗GPT나 예, 이제 생성 인공지능이 못 풀 리는 없잖아요. 인간보다 훨씬 잘하는 게 수학인데. 근데 이제는 국어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저는 스타 강사도 사라지고 지금 컨설턴트도 제가 보면은 머지않아 사라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뭐 세상이 호모 프롬프트의 세상은 그냥 쉽게 말하면 컴퓨터와 인간이 1대1로 마주하고 그쪽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그쪽 강사가 되고 강사이자 그리고 같이 수업을 듣는 동료가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이거 어딘가 1950년대 그쵸? 예, 그 SF 소설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에도 나오는 그런 얘기가 지금 재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육각형 인간인데요. 재밌어요. 이게 근데 이게 사실 이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 제일 재밌는 키워드였는데요. 보니까 이 육각형 인간을 그러니까 20대들이 특히 30대들이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쏠리는 게 아닌데 여기에 보면 무게 중심에 외모가 있죠. 외모, 집안, 직업, 자산, 학력, 성격. 여기 중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다 그쵸 육각형 차는 완벽한 인간을 원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으뜸이 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할 거예요. 왜 일단 이제 외모가 첫 번째 여자는 그런데요. 남자들이 여자들이 남자를 선택할 때는 학력 아니면 직업 뭐 이런 걸 자선 뭐 이런 걸 봤을 텐데 지금은 이게 뒤집어져서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사상 처음으로 52.1%로 여성들이 남성을 고를 때 기준의 1위가 그렇죠 외모가 된 아주 새로운 해입니다. 2023년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조건이 그죠? 예, 요구되죠. 외모만 보고 결혼하는 거는 그죠? 예, 그건 아니죠. 예, 내가 봐도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육각형 인간이라는 그죠? 예, 그런 이제 어떤 새로운 신조어가 그리고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이라는 건 그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가격이 일물일가에 끝났다 이런 거죠. 그죠? 시간대별로 다르고 장소마다 다르고 그런 어떤 가격의 유연성 이런 것들이 어떤 기업이 어떤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아니냐. 근데 소비자들은 그런 걸 즐기고 이 트렌드 코리아 2024를 자꾸 바꿔 말하면요. 쉽게 말하면 소비자가 즐기는 트렌드 2024도 되거든요.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요. 어떤 적어도 살아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될. 다섯 번째는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에다가 파밍을 합쳐서 쉽게 말하면 지금 사회는 지금 이번에 시바회담 시진핑과 바이든 왜 바시회담이라고 안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시바회담에서 유일한 성과는 제가 볼 때 그죠 이 미국의 이제 미국인들을 1년에 11만 명씩 죽게 만드는 그 이제 초강력
역사상 가장 강력한 마약인 펜타닐의 중국이 그쵸 지금 75%가 중국산이잖아요. 그거를 중국 정부가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것 같은데 펜타닐이든 뭐든 그 전에 있었던 코카인이든 다 도파민 때문이거든요. 도파민을 끝없이 그 쉽게 말하면 도파민을 키우고 도파민을 어떻게 보면 이런 그쵸 예, 그런 어떤 산업군 그런 것들이 저는 넷플릭스가 대표적인 도파민 그쵸 쉽게 말하면 그거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그쵸 예, 이제 세상을 볼 수 있고 도파민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그치 내 도파민은 지금 아마 이런 것도 나오지 않겠어요? 혈당 수치처럼 도파민 수치 알려줘서 도파민이 부족해. 그럼 쾌락을 찾아야겠죠. 뭐 이런 것들을 그쵸 말해주는 그런 것들도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여하튼 그런 도파민이 여섯 번째 키워드는 요즘 남편의 없던 아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에 대한민국에서 아빠는 없었어요. 그쵸. 돈 버는 기계였어요, 아빠는. 제 세대 정도? 제가 이제 빨리 결혼해서 90년대 초반에 결혼해가지고, 예, 있는데, 저는 매주 주말마다, 그쵸, 예, 제 딸이랑 놀아주고 해서, 없던 아빠가 아닌 항상 있던 아빠였는데, 아마 제 나이 때부터 아빠들이 존재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없었다는 얘기죠. 남편들도 그쵸 예 그냥 예, 가정을 포기하고 직장에 올인하면은 그쵸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그쵸 부인들이 오케이 하고 만세했었던 그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요즘 남편이랑 없던 아빠는. 그래서 이런 말도 신조어로 나왔대요. 6시 땡 치면 퇴근하는 신데렐라 아빠라고. 그쵸 예. 근데 그런 직장이 과연 얼마나 남아있고 그런 직장이 정말 생산성이 있는 직장인지 공무원 말고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하튼간 여기 키워드가 강화될 것 같고요. 요즘 보면은 아빠들이 육아 문제 관심이 많고 자식 사랑 아들이든 딸이든 그쵸 무척 진짜 예, 사랑 왜냐하면 자식 하나밖에 없으면 그래요. 예. 그런 예전과는 다른 그쵸 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 키즈 상품들도 그쵸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도 어렸을 때 키즈 상품들을 저 와이프가 아닌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저는 좀 앞서갔던 아빠인 것 같은데 그런 아빠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스피노프 프로젝트는 여기서 넷플릭스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넷플릭스에서 히트했던 작품 너무너무 재밌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바로 그 스피노 저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리메이크라고 할 수 있는데 종이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번에 12월 달에 종이의 집 베를린이 나온 이렇게 쉽게 말하면 스피노프가 문화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제 소비자를 겨냥한 다양한 상품 중에서도 이제 컨텐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나오게 되는 것이 이제 김난도 교수가 예측한 거고요. 그리고 디토 소비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남이 하면 따라가는 그런 습성이 강하잖아요. 그게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나도 따라서 하는 소비다. 그래서 남들이 하면 나도 한다. 이런 거거든요. 예. 특히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 상품을 소비할 때는 디토 소비가 굉장히 다른 사람이 하는지를 더 봐요. 남들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남들이 하면 그쵸 불안해서 따라한다. 이런 디토 소비가 강한 분야가 있고 그게 약한 분야가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디토 소비가 더 강화될 거라고 김남도 교수는 보고 있습니다. 리퀴드 폴리탄이라는 개념은 그쵸 유동성 도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소위 말하면 이제 서울과 지금 뭐 김포가 이제 서울시로 편입된다고 하지만 그리고 김포, 하남, 뭐 구리, 뭐 그리고 뭐 고양시도 그렇고 저도 서울에 살지만 틈나는 대로 저 이제 고양시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어, 스타필드에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어떤 한 지역의 한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한 지역에도 100가지 정체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이제 약간 멜팅팟과 비슷한 개념인데 그런 개념으로 도시가 바뀌고 있다는 게 리퀴드 폴리탄입니다. 저도 이 주장에 동의합니다. 마지막이 10번째가 돌봄 경제고요. 어떤 사회성 그렇죠. 전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일을 하고 그쵸 누군가 자녀를 그쵸 예, 뭐 할머니 할아버지나 외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주고 아니면 뭐 돈을 내고 전문가가 봐주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케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이제 자본주의 자체가 지금처럼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필사적으로 경쟁과 살아남기 극한의 살아남기 서바이벌 오징어 게임으로 가면요 자본주의 자체가 생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돌봄 경제와 돌봄 가치의 어떤 이제 중요성을 알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그쵸 어떻게 보면 김난도 교수가 그래야 한다는 이거는 머스트라는 개념으로 그쵸 예, 추출한 키워드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점점 더 돌봄 경제의 가치는 인정받고 중요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요 역시 김남도다. 예.
저도 김난도 교수의 책은 믿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은 이게 이거 같아요. 이 10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 보니까 AI를 용의 눈으로 보라. 내년이 용이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AI를 어떻게 쓸 수 있을지, 그치? 써야 할지 보이는 거죠. 근데 항상 이게 마케팅과 기업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소비가 반드시 미덕은 아니잖아요. 사실 소비할 돈으로 투자를 하거나 저축을 할 필요도 있으니까. 그래서 소비를 좀 조정하는 측면이 있는 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투자에서 예측하지 못한 변수를 반드시 읽어야 한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다른 책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학생, 직장인 모두 읽으면 좋을 책이고요. 5점 만점에 4.5점을 줬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끝까지 들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특히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